심각한 치주병으로 남아있는 자기 치아는 4개뿐인 영주 씨. 그런데 흡연으로 인해 7년 전에 한 임플란트마저 다시 빠져버린 것이다. 뭐 누렇고 그러다 보면은 치석이 끼다 보면은 잇몸이 얕아져가지고 치아 뿌리가 다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뭐 치아는 뭐 좋을 리가 없죠. 금방 나빠졌죠. 윗니는 모두 빠져 틀니를 하고 있는 영주 씨.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 3개도 빠져 재시술 중이다. 원인은 임플란트 주위에 생긴 염증이다. 임플란트 주위에는 자연 치아랑 달리 치주인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하게 진행이 돼도 본인의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빠진 임플란트를 본인이 스스로 치과에 들고 올 정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임 씨도 임플란트가 빠질 때까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치조골이 드러나 있는데도 통증은 없었다. 대신 빠진 임플란트에는 니코틴 착색이 심했다. 착색된 부분들이 치석을 일으키는 핵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석을 좀 더 쉽게 달라붙게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리적인 작용인데 니코틴들은 구강 내에 있는 모세혈관들, 말초혈관들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함으로 해서 혈액 공급을 저하시켜서 임파구라든지 중성구들을 기능을 저하시켜서 결국은 이 구강 내에 있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흡연 과정에서 나오는 니코틴은 실제로 우리 잇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원광대 치과대학 유형근 교수팀은 잇몸을 구성하는 치은 세포에 니코틴을 투여한 후 세포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니코틴을 투여한 세포들은 대부분 하루 만에 죽었다. 왼쪽이 니코틴을 투여하지 않은 그림이 되겠고요. 오른편은 니코틴을 투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배율에서 보시면은 왼편과 오른편 쪽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포들이 예쁘게 잘 자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왠지 이렇게 세포들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지고 형태가 다 이렇게 퍼져 있고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 입속으로 들어간 니코틴은 치아 표면에 붙어 치주 조직 세포의 성장을 방해한다. 그 결과 잇몸에 염증이 생겨도 재생이 되지 않아 염증을 악화시키게 된다. 미국 치주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치주염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요, 치주 조직 세포들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라든가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그 단백질 합성과 같은 그 세포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결국에는 감소시키게 됩니다. 올해 20살인 강현미 씨는 대학병원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새내기 직장인인 그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거울 앞에 서는 현미 씨. 왼쪽과 오른쪽의 턱 모양이 서로 달라 성형까지 고민했다. 이쪽 왼쪽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더 튀어나왔다는 것을 보셔요. 과연 현미 씨의 턱은 그녀 생각처럼 실제로 서로 다른 상태일까? 엑스레이 검사 결과다. 오른쪽 턱뼈에 비해 왼쪽이 조금 튀어나와 있다. 이미 턱뼈의 모양에 변형이 온 상태다. 이번엔 얼굴 사진을 반씩 나누어 합성해봤다. 오른쪽으로만 합성한 얼굴은 계란형인 반면 왼쪽으로만 합성한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다. 안면이 비대칭적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좀 심하게 엑스레이 상으로도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아주 어렸을 때 성장기서부터 편측 자작이 있어서 뼈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되고,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편측 저작, 즉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씹지 않는 오른쪽 치아가 아파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씹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주 사용하는 왼쪽 턱에도 무리가 왔다. 통증이 심해 식사량도 줄었다. 이쪽은 턱이 이제 좀 아파요. 턱이 좀 통증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끔 어긋날 때도 있어요. 현미 씨는 얼마나 심하게 한쪽으로만 씹고 있는 것일까? 약 1초간 치아를 맞물리게 해 양쪽 치아가 받는 힘을 측정해봤다. 씹는 힘의 세기를 표시한 그래프다. 현미 씨의 경우 왼쪽 치아에 씹는 힘이 훨씬 강했다. 좌측에서 76.2%, 오른쪽에서 23.8%. 그래서 거의 75% 정도가 왼쪽으로 저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그림에서도 보면 왼쪽의 힘이 훨씬 더 센 것을 갖다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씹는 습관은 오히려 씹지 않는 쪽 잇몸에 치주염을 일으킨다. 현미 씨도 보이시나요? 잘 사용하지 않는 오른쪽에서 초기 치은염이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면 비대칭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치주 질환과 치아 상실 등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음식물 자체가 치아 자체를 닦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때 오이, 당근 이런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하고 씹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이것 자체가 치아를 닦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도 잇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식이섬유가 많은 청정 음식과 그렇지 않은 가공 음식을 비교해봤다. 건강한 20대 남녀의 치아에 붉은색 시약을 바른 다음 서로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시약이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김치와 치즈가 제공됐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김치와 그렇지 않은 치즈, 붉은색 시약은 어느 정도 제거됐을까? 확인 결과 김치를 먹은 치아가 더 깨끗하다. 나머지 실험에서도 청정 음식을 먹은 치아가 가공 음식을 먹은 경우보다 깨끗했다. 비청정식은 식사하기는 편하고 먹기는 아주 쉽고 아주 편안하긴 한데 치아에 쉽게 부착을 하고 부착되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청정식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식이섬유가 지나가면서 치아 표면을 벌써 닦고 지나가죠. 그래서 자생작용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스스로 청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39주째 된 태아의 모습입니다. 임신 10개월째인 태아는 이미 머리뼈가 단단해져서 뇌를 보호할 수 있게 됐고, 내장기관 역시 모두 성장해 언제라도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죠. 그런데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35세의 한 산모는 출산을 앞두고 39주 된 뱃속의 아기를 갑자기 잃었습니다. 산모의 요청으로 태아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역학조사 결과 산모의 잇몸에 생긴 치은염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기 엄마의 치아에서 확인된 박테리아가 죽은 아기의 혈액과 폐, 그리고 위장에서도 발견된 것입니다. 임신 당시 이 여성은 치은염으로 인한 심한 출혈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산모의 치은염 박테리아가 혈류를 타고 자궁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주병의 공격은 태아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최근 이 치주병과 다른 질병들의 연관성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영화 씨는 심장에 인공 판막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겼다. 수술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구조물이 판막에 붙어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고, 이것이 박테리아가 이 지금 판막 교체 부위에
붙어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